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청자님 전화로 먼저 받아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게 됐는데요. 어떤 종목 저희가 살펴드릴까요? 예, 대아티아요. 네, 대아TI 사셨어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588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1,588원에 50%요? 50%. 예, 예. 시청자님 굉장히 좀 많이 남으셨어요. 네. 음. 제가 주식을 좀 하면은 100% 아니면 50% 그렇게 비중을 주거든요. 아, 투자 성향이 그렇게 좀 많이 담으신다고요? 예, 와.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화끈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믿고 들어가신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전화 주신 이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차트만 보고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시세가, 경기,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제 앞으로, 네. 방향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네. 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는데 뭐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이슈적인 분석도 좀 더 알고 싶으신 것 같고 추세도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니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시청자님 매수가 바로 밑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0.32% 오르면서 1,58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장대진 부장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아TI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제 들어가셨어요. 판단하시고. 그래서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철도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님께서는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다고 해요. 기본적인 분석부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기본적인 분석 보기 전에 관련주들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대아TI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다들 주가들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뭐 그런 모양이고요. 대우에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인데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면은 다들 아직까지는 그 매수세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좀 보면은 이 매출액은 철도 관련 비중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 관련 중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수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주 잔고를 제가 지금 이제 전자공시대를 통해 가지고 3월 말 기준으로 1분기 끝났을 때 가져왔는데요. 현재는 이제 기말 잔고 계약 잔액이 한 1,25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이제 수주가 되어 있는 남아 있는 상태고 꾸준하게 매출이 이어질 것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실적 부분 1분기 실적이 좀 그런대로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현재 188억 원의 매출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10억 원,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보면 매출액이 좀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2억 정도 증가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치, 지금 현재 뭐 한 1,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뭐 10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PER 10배면은 한 100억 정도 이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성장성이 좀 붙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6, 70억 정도 이익은 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는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이 회사는 뭐 고속철도 관련주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대북 사업, 대북 철도 사업, 그리고 유라시아 뭐 이니셔티브 협력 사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런 이슈 지금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건지. 뭐, 이 철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계약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진될 때 이야기가 나와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닥 작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겠지만은 이 철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뭐 사업자 선정하고 그런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럴 때만 돼야지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길목 지키는 성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뭐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재무제표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뭐 좀 매도를 해가지고 빨리 파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유보율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회사 유보율 자체는 꾸준하게 뭐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776%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뭐 7배 넘게가 지금 쌓였기 때문에 당장에 뭐 회사가 뭐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자금 급하게 조달해야 될 그런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목의 어떤 그 움직임을 봐서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종목의 어떤 긴 기간을 본다고 하면은 2012년도에 한 말 정도에도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말 정도에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월말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나라의 어떤 기관 산업,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 수주 모멘텀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7월 중순을 가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또 한번 뭐 연말마다 한 번씩 움직였으니까는 4분기에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보다는 뭐 장기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적어도 이제 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소화되는 기간들 뭐 이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은 한번 터지면은 2,2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늘 통상적으로 2,200원 정도만 되면은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큰 재료 뭐 예를 들면 실적이 받쳐주는 어떤 재료가 터져가지고 이익이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테마성을 접근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00원 정도만 오시면은 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한 1,400원 정도가 현재 뭐 박스권의 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유보율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이익이 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테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이 테마가 불어서 어떤 이제 고속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렸던 뭐 DITI라든지 대오AL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주식을 같이 묶어가지고 보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같이 묶어가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지 모르지만 한 종목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뭐 단기는 아니고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에 대한 뭐 수주에 따른 그런 가시성을 기다리기보다는 테마로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플로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목표 주가가 2,2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슈 잘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네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좋은 수익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철도주였습니다. 관련 종목들 같이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아TI 관련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셨던 장대진 부장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400원이고요. 이재우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인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뒷자리가 2068님입니다. 한국전자인증 사셨는데요. 4,300원에 들어갔고요.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소폭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4,135원인데요. 이재우 전문가님, 시청자님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좀 반등을 꽤 할 수 있을까요? 전자인증, 사물인터넷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급변동이 심한 종목이죠. 재료에 따라서 급하게 올라갔다 또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집니다. 자, 최근 들어서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의 반등이 좀 종목별로는, 강하게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자인증은 1.8% 반등에 좀 불과합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7월 초에 이제 삼성 쪽이 사물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구성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급격한 반등이 들어왔고, 이번 주 이제 시장 반등에 따라서 좀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전자인증이 사물인터넷 관련주, 뭐 대장주, 뭐 효성 ITX라든가 뭐 기가레인, 모다정보통신 뭐 이런 종목들과 같이 연동돼서 뭐 따라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고 개별적인 재료에 따라서 이제 만능과 조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이 종목은 어떤 뭐 기업 실적 대비한다 그러면 퍼밸류가 지금 한 20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어떤 사물인터넷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서려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어떤 뭐 그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따른 뭐 투자보다는 뉴스플로에 따른 혹은 뭐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대급등이 나왔죠. 뭐 이때 당시가 또 이제 사물인터넷 상당히 부각되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자리였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연속 상한가, 조정받고 또 연속 상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진입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수급적으로는 뭐 움직임 자체는 좀 막말로 좀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쉬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 뭐 3달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최근에 21일 평선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21일 평선 위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 자리 전후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재료에 대한 가치라든가 파괴력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요 기술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여기 저점 찍고 저점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제 조정 오늘 반등인데 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4,000원 초반, 4,100원 전후에서 조정 마무리 진단을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 그 직전 고점 4,500원 혹은 요걸 넘어서는 한 4,600, 7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하게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반등을 노리면서 끊었다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 다음 마디의 목표치는 한 4,500원에서 4,700원 사이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늘림목 시에 매도했던 물량 재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4,500원에서 4,700원 이 가격대에서 분량을 줄이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공략해보자는 전략입니다. 시청자님 그 가격대에 대응하신다면 다음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한 번 더 문을 두드려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게시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지요? 예, 현대상사인데요. 네, 현대상사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20%인데요. 네.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산지가. 근데 내가 50% 갖고 있다가 네. 33,000원에 1,000원 손해보고 배도를 쳤어요. 아, 그러셨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이게 차도 볼지도 모르고 수급도 모르고 다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34,000원, 3만 오늘 뭐 좀 많이 올랐는데 네. 팔라다가 안 팔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네. 되는가, 네. 실적을 어떤가, 수급도 어떤가 그런 것 좀 네. 잘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랜 기간 좀 네. 고생하시면서 네,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일단 기대감이 더 있으셔서 아마 파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 30%는 손해보고 팔고 그쵸. 그것까지 지금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네. 30% 손해보고 팔고 지금 20%는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실적하고 모든 거 그 수급하고 그런 네. 것 좀 잘 봐주시고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는가 팔고 나와야 그것 좀 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20% 수익권이신데요. 여기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그 장대진 부장님이요. 네, 연결해드립니다.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참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예, 그런데요. 예. 내가 50%를 사가지고 예. 내가 차드 수급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못 봐요. 아, 예.
그리고 뭐 실적도 못 보고 그래서 33,000원에 예. 34,000원에 산 거 33,000원에 30%를 매도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20%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요 근래 지금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좀 있는데요. 예, 예. 예, 이것이 수급이나 뭐 차드나 모든 걸 보셔가지고 예.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가. 예, 그렇죠. 그걸 가는 예. 종목이 요새 가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그럼 제가 수급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요. 예. 목표가 한번 설정해 실적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실적도 한번 봐드리고요. 이 현대상사는 제일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올해 4분기부터 해서 예멘 LNG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억 정도가 잡힌다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가 잡힐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적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전체적인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보다는 뭐 조금 그 이익 측면에서는 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는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 현재는 수급이 바뀌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차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 6월 달에 주가의 어떤 흐름 보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가 샀느냐? 이 부분은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파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 수급이 선박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또 이제 4만원 선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4만원 선 정도에서 주가가 좀 많이 멈췄던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4만원 선 정도면은 주가가 일단은 이 손바뀜에 의해 가지고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재 가창을 보니까는 오늘부터는 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대놓지 않고 오히려 이제 조금씩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단기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추세에서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2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뭐 앞으로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을 더 기대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가의 어떤 흐름상으로 봐서는 이번에는 계속 21선은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흘러갔기 때문에 21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돼가지고 한 42,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2,000원을 일단 목표가 드리겠고요. 단기로 한 요 며칠간은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겠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36,000원 선, 이 정도를 뭐 깨지 않고 주가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주가는 살짝 뭐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42,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4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36,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시간은 한두 달 걸릴까요? 그 정도로 가려면 42,000원 가려면요? 한두 달?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부장님. 예, 기간이 대충, 한 달 예. 반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그렇죠. 기간일까요? 지금 이제 이 흐름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6월달 초에 이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까지 주가가 긴 기간 한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방향이 지금 매수에서 매도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실적 나오는 시기까지는 주가가 옆으로 행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이번 달 말까지는 조금 이제 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달 되면은 한번 뭐 42,0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생각하셨던 기간이 또 이렇게 잘 맞네요. 일단 42,000원, 36,000원 유지되는지,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42,000원까지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가 36,000원을 해야 돼요? 네, 36,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가 끊겨진 그래요? 건가요?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부장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현대 상사였고요. 36,000원 손절가, 목표가 42,000원 제시됐습니다.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게시판에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오랜만에 천장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제닉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네요. 18,200원에 매수 들어가셨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자, 이재호 전문가님. 네. 제닉 사셨는데요.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오늘 종가가 18,250원입니다. 어떻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매수가 좀 비슷하네요. 오늘 종가랑.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열기가 식지 않고 뭐 들어가서 순환매가 뭐 들어가다 보니까, 제닉이 좀 바닥권에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뭐 이 종목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ABCNC라든가 제닉은 뭐 화장품주들이 계속 랠리를 펼칠 때도 계속 빠지고 저가 계속 이탈했던, 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ABCNC는 좀 살아나고 있는 쪽이고, 제닉은 아직은 좀 밋밋한데 그래도 반등 시도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중국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은 상당히 반등 탄력도가 좀 세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나 제닉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아직 그 초기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실적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어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싸 보인다.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장점은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이 과연 진짜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싼 가격인가라는 부분은 차후에 차차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화장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라 한다면 그리고 제닉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제닉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대단히 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나는 뭐 빠지든 올라가든 무조건 홀딩할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한다라면 이거 단기적인 조건으로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러면 단기 목표가 일단 여타 종목군들이 반등의 탄력도나 그리고 순환 흐름을 감안하면 제닉도 한번 2만 원 권역까지의 목표가는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반등은 뭐 1%대에 불과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추가 반등은 더 기대하면서 2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손절가는 필요가 없을까요? 손절 가격은 뭐 필요하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손절 가격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래서 뭐 직전 저점 16,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이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까지는 너무 멉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 이제 뭐 그 좀 짧게 봐서 17,5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또 급격한 반등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8,200원 정도 매수가라고 한다면요. 이게 이제 19,000원을 바로 당장 내일장이나 월요일장 거래 대규모 거래 실으면서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19,000원 근처에서는 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온 좀 보유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더 짧게 올라가지 않고 이제 뭐 조정을 받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단기 추세대가 이제 17,8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해주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짧은 손절 라인은 뭐 17,800원 정도로 그때 한번 비중 조절하는 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안내해 드렸고요. 19,000원부터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좋겠고요. 최종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 장군님께서 남겨주신 제닉이었습니다. 장군님 전략에 좋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3부에서 종목 진단 그리고 추천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